요새 새로운 그래픽 디자인 툴, 그래픽뿐만 아니라 영상 툴도 너무너무 발전을 하고 있잖아요. 엄청난 기술들이 어느 시점부터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어요. 네. 제가 활용하는 챗 GPT 같은 경우는 조금 일 잘 못하는 아래 직원 같다는 생각이 들고 좀 더 트레이닝을 하면 얘가 확실히 나아지기는 하겠는데 한 2, 3년만 지나도 우리가 뭐 그걸 쓰기 위해서 뭘 공부하고 이럴 필요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하면 되는데 아직은 아무래도 좀 기술이 좀 초기 단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내가 이걸 100% 신뢰하지 않고 쓰는 게 사실은 제일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얘가 틀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다만 내가 그냥 밑에서부터 이렇게 생고생해서 뭔가를 검색을 하고 뭐하고 알아보는 시간들을 좀 줄이고 뭔가 후보지를 좀 줄이는 그런 것들을 갖고 이제 확인하는 절차들로만 가면 아마 아무래도 기존보다는 시간을 좀 절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절약은 되긴 하더라고요. 작년만 해도 거의 한 두 부류로 나눠진 것 같아요. 되게 긍정적인 부분들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써야겠다. 에이 해보니까 얘 뭐 아직 갈 길이 멀어 이러고 안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제가 그쪽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기도 합니다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전자 쪽을 권해드리는 입장이에요. 뭐냐면 물론 얘가 지금 완벽하지 않다. 그러나 얘가 할 수 있는 것과 하지 못하는 것들을 내가 써보지 않으면 구분할 수 없을 거잖아요. 안 되는 부분을 보고 얘는 아직 안 돼라고 내가 사용하지 않으면 이 빠르게 발전하는 시대에 뒤처질 수 있다는 정말 순간일 거거든요. 빨리 접해보시고 많이 써보셔야 뭐 흔한 말로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는다고 내가 이런 인공지능에 대한 툴들도 비록 완벽하진 않지만 자꾸 써봐야 요거는 좋으니까 내가 활용해야지 요거는 얘가 아직은 부족하니까 아니야 라고 밀어놓는 요 판단을 하실 수 있는 게 지금 시대에서 AI를 가장 잘 활용하시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로봇으로 이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공지능 로봇을 해가지고 뭐 테슬라에서 뭐 그 옵티머스, 피규어 뭐 거기서도 만들고 있고 하는데 로봇가 굉장히 빨리 보급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텍스트와 말로만 하던 소통의 단계에서 실질적으로 물리적 몸을 갖게 되는 거잖아요. 이랬을 때 진짜 우리한테 위협이 되지 않나. 아무래도 뭐 초기에는 뭐 위협보다는 이제 인간의 이런 불편함, 위험함 이런 것들을 방지하는 쪽으로 많이 쓰이게 또 이제 대표적인 것들이 공장. 아무리 우리가 안전시설을 잘 해놨다 해도 아무튼 산재나 이런 부분들을 피할 수 없는 사고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로봇 자동화나 이런 부분들이 만들어지는 여러 가지 옵티머스고 뭐 여러 로봇들이 만들어지고 있지만 1차적인 적용은 아마 공장이나 이런 제품 생산 쪽이 먼저 갈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조금 더 뭐하면 이제 뭐 가정용 로봇이라든가 뭐 이런 뭐 집안에서 어떤 헬리티를 도와준다거나 뭐 이런 부분들로 올 것 같은데 식당에서 서빙하는 로봇이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굉장히 놀라웠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뭐 당연히 식당에서 이 서빙을 하는 로봇 그거는 당연히 어색하지 않고 그거에 대한 서비스가 뭐 익숙해지고 그게 굉장히 빠른 시간 동안 바뀌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더 예전에 비해서 빨리빨리 사람들이 적응을 하고 뭔가 이미 만들어진 거는 많지만 뭐 윤리적인 거라든지 돌발 상황이라든지 뭐 연구하고 계시는 것들, 테스트하고 계시는 것들 그런 것 때문에 조금 딜레이를 시키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좀 인공지능에 의지했을 때 생태계의 위협 그게 뭐 물질적 생태계일 수도 있겠지만 사회적인 어떤 생태계에서도 굉장히 위협이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체감할 수 있는 것들을 냈던 건 사실 대량의 데이터를 학습하면서요. 그 대량의 데이터는 사람들이 인간이 지금까지 쭉 사회생활을 하면서 공부를 하면서 무언가 활동을 하면서 만들어졌던 이 아웃풋들을 갖고 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워낙 인공지능이라는 게 성능이 좋아지고 뭘 하다 보니까 인간이 스스로 창작 활동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적게 하게 되는 거죠. 물론 일부는 계속 그런 활동들을 해 주실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다 보면 인공지능의 기술은 계속 발전해야 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학습 데이터가 필요한데 인간이 생성한 학습 데이터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얘가 스스로 지금 인공지능 학습 방법 중에도 그런 것들이 있어요. 스스로 비슷한 류의 가짜 데이터들을 만들고 그 데이터를 인풋으로 넣어서 학습하는 이런 것들을 하고 있거든. 사실 전 이게
굉장히 좀 위험한 상황이라고 보여요. 그래서 여기에 생성된 데이터가 자칫 요만큼이라도 편향적이 되면 결과물은 이렇게 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이런 우려들을 동식시키기 위해서라도 편리한 세상이 되고 있지만 인간의 창작 활동, 인간의 어떤 생산물들을 아웃풋을 생산해내는 이런 활동들은 끊임없이 있어야 한다. 결국에는 이제 가장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장 크게 걱정하는 게 인공지능이 도대체 인간의 어떤 이 직업군들을 얼마만큼 가져갈 거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걱정하지 마시라. 사회가 발달하면 그 직업, 없어지는 직업들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새로운 직업들이 훨씬 많아요. 사람들이 간해수공업으로 만들던 게 공장에서 대량 생산되니까 때려 부수려고 했지만 공장에서 대량 생산을 하기 위해서 기계도 만들어야 되고 공장도 지어야 되고 기존에는 없었던 새로운 직업들이 생긴다는 거죠. AI 시대에도 전 마찬가지일 거라고 봐요. 일부 직업들은 대체되거나 없어지거나 부분적으로 이렇게 되는 부분들이 있겠지만 그보다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경제 규모들이 훨씬 커지고 사회가 발전할 거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직업군이 나타날 거다. 굉장히 창조성이 중요해지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교육 시스템, 뭐 한국뿐이 아니고 뭐 미국, 서양 다 창조성을 가르치는 교육은 아주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국한돼 있었는데 그 뭘 가르쳐야 될까요, 이 사람들한테?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인공지능을 잘 쓰는 방법을 알아서 과연 될 것 같지는 않거든요. 이제는 문제를 푸는 능력이 아니라 문제를 내는 능력이죠. 아주 좋은 이런 얘기다. 얘기들 아주 훌륭한 너무 얘기네. 되게 마음에 와닿았어요. 뭐 저희 때만 해도 수학 문제 한 문제 더 풀어야 되고 과학 문제 하나, 영어 문제 하나 더 맞춰야 되고 이런 시대였다면 지금은 아니 나보다 컴퓨터가 AI가 훨씬 더 잘 풀고 수학의 꽃이라고 불리는 미적분 그냥 요즘 스마트폰에 있는 앱으로 미적분 이렇게 사진 찍으면 쭉 풀이와 답 나오는 그런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시대에서 과연 우리가 풀이에 집중할 거냐. 물론 이건 기본적인 거긴 하죠. 왜냐하면 얘가 풀었는데 맞는지 틀린지를 인간이 검증하려면 알아야 되니까 그렇긴 하지만 푸는 거에 집중하는 시대가 아니라 어떤 문제를 낼까? 그렇죠. 어떤 문제를 내가 사람한테든 컴퓨터한테든 내가 그래서 문제를 고민하는 그러면 그게 창의력일 거고 맞습니다. 창조성일 거고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 싸움일 거고 그래서 아마 지금의 세대는 그래서 지금의 향후의 앞으로의 우리 애들에 대한 교육은 좀 그렇게 가야 하지 않나 싶네. 다음 게 강의에 써먹어야겠네요. 너무 좋은데요? 언어를 배운다는 게 이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많은 우리의 센스를 이용을 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멀티플 센스를 이용해서 그 하나를 이제 얻게 되고 그래도 잘 안 되고 그런 건데 그게 이제 과연 단순하게 이제 그런 인공지능 실시간으로 정말 완벽하게 됐을 때 과연 그 인간이 엄청나게 퇴화가 되지 않을까?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말을 실수하거나 뭐 유머도 있고 또 감정이 슬퍼지는 것도 있고 감정이라는 게 해서 측면도 있지만 이렇게 또 쌓여지는 또 다른 그 관계라는 게 있잖아. 이게 이런 것들은 사실 해줄 수 없는 건데 조금 더 극단적으로 갔을 때 뭐 일론 머스크가 지금 하고 있는 그 뉴럴링크 프로젝트를 보면 사실 우리가 뭐 대상 볼 필요도 없고 손가락도 볼 필요 없잖아요. 그냥 그 우리가 필요하면은 오더가 내려지는 건데 과연 그러면 진짜 우리가 과거에 어떤 그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그런 행위가 이제 다 뛰어넘는 거거든요. 이런 피지컬한 노동들이 그러면 이게 진화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생물학적으로 결국에는 가장 무서운 게 인공지능이 거짓말을 하고 실수를 하고 그래서 가짜적인 것들이 엄청나게 생산이 되고 결국에는 가짜가 진짜를 초월해버리고 즐거운 얘기 좀 그래서? 해보세요. 네? 즐거운 얘기. 아니, 신나는 얘기. 너무 즐거운 얘기는 너무 많으니까 겁나는 얘기만 하지 말고 그러니까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자는 너무 공포심으로만 가는 것 같아서. 다만 저는 좀 되게 긍정적인, 낙천적인 뭐 좀 이런 스타일이라서 우리 이제 선조들의 이런 정반합이라고 있어요. 지금 이제 뭔가 기술이 좋아지고 뭘 하려다 보니까 이제 반대급부에 대한 것들이 나오고 그럼 사실 이제 정반이 됐으니까 이제 합이 나올 거고 또 무언가가 또 나오겠죠. 그래서 계속 개인적인 그냥 저의 가치관 뭐 이런 거지만
인간이 이만큼 발전하고 만물의 영장으로 우뚝 서고 존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전 그런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욕심에 누군가의 잘못된 생각 때문에 반이라는 게 항상 생기지만 합이라는 걸 만들어내고 이것을 정으로 만들어 오는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의 역사가 아니었을까 싶어서 아마 뭐 우려스러운 일들이 생기긴 하겠지만 충분히 그걸 극복해낼 만한 그런 현명함을 인간으로 가지고 있다. 이제 AI 기술이 아주 우리한테 엄청나게 많은 편리성을 주고 하지만 개인적인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지금 그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솔직히 그 네네. 머리와 가슴에서 느끼는 게 좀 달라요. 가슴에서 느껴지는 거 먼저 그러면 되게 좀 부럽다. 예를 들면 수많은 규제들 때문에 대한민국의 IT도 AI 분야도 발전을 못하고 자꾸 이런 개인정보 보호나 뭐나 규제 때문에 발전에 대한 부분들이 발목 잡히고 있는 거 보고 좀 안타깝기는 하죠. 사실은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의 우수한 두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이런저런 제도와 규제에 발목 잡히다 보니까 사실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너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중국 같은 공산주의 국가에서 국가적으로 밀어붙이고 뭐해서 지금 사실 그래서 인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건 뭐 중국에 이걸 따라갈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죠. 워낙 근데 중국은 지금 쭉 앞서 나가 있는 거라 이제 그런 부분들은 안타깝긴 합니다만 머리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켜야 할 부분들이라는 게 항상 있죠. 그 어떤 것도 개인의 프라이버시나 개인의 인권부터 중요하진 않잖아요. 사실 그런 부분들을 보면 기술의 발전, 그로 인한 인간 사회의 편리성들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들이 개인의 사생활 정보나 이런 부분들을 무시하면서까지 갈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니까 그렇다고 하면 좀 그런 것들이 이제 머리로 느껴지는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이해하는 부분들인데 그렇다고 우리가 뭐 미국, 중국 그렇게 막 앞서가는 상태에서 과연 그러면 땅덩어리도 적고 인구도 적고 가진 거라고는 기술밖에 없는 이런 대한민국에서 그럼 할 수 있는 것들이 뭐냐라고 한다면 국가적 차원에서 그런 것들을 좀 막을 건 막고 지원할 건 정말 과감히 지원하면서 좀 그런 것들을 좀 만들어내는 그런 것들이 있으면 좋겠어요.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지원이 된다면 훨씬 더 정말 우리가 갖고 있는 명석한 두뇌들, 우수한 자원들로서 미국이나 뭐 중국이나 어디나 유럽이나 뒤처지지 않는 좋은 모델들 만들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아니 이 IT 기술하면 한국이었고 최고였는데 갑자기 이렇게 규제라는 것 그리고 뭐 프라이버시든 뭐든 그것도 규제 하나겠죠.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사회가 너무 위험해지고 각박해지고 안타까워. 위험한 상황들이 너무 많이 생기다 보니까 그런 건데 때로는 좀 그 생각도 있어. 모른 척하고 진짜 확 밀어붙여서 좋은 거 만들고 규제를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했는데 사실 뭐 그런 부분들이 쉬운 건 아니라서 그런데 어쨌든 국가적 차원에서의 그런 전폭적인 지지와 지원, 제도적 뒷받침들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지금 이 LLM이라고 일컬어지는 인공지능 시장에서의 판도를 우리나라의 판도를 보면 오히려 뭐 작은 중소기업, 스타트 기업들이 작년 말에도 발군의 트랙들을 보이고 이런 부분들에서 성과들을 내고 있는 걸 보면서 너무 큰 희망을 가졌는데 역시나 작은 스타트업 기업이다 보니 본인들의 생존을 위해서 뭔가 조금 더 갔으면 좋겠는데 싶은 생각이 또 있었는데 그냥 돈을 벌어야 하는 그래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많이 안타까움을 느끼죠. 그래서 그냥 혼자의 워너비로 아니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냥 혼자 생각하는 건 뭐냐면 풀자. 그러니까 정보를 수집해서 왜냐하면 기술력 확보를 위해서는 있어야 되니까 많은 정보들 수집해서 만들 수 있게 하고 이걸 악용하거나 잘못되는 거에 대한 처벌은 지금보다 10배, 20배 강하게 하자. 모든 기술이라는 게 양면성이 있잖아요. 좋은 점과 나쁜 점. 근데 좋은 점은 부각시켜서 잘 활용하게끔 국가적 차원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민감한 개인정보들까지 다 모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반 사기업이 하기는 되게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을 하면서 민간의 자본과 기술력들 그리고 국가적에서 통제나 이런 부분들을 같이 묶어서 좀 만드는 부분들을 가고 다만 이것들이 누구 하나에 의해서라도 악용하거나 잘못 사용하는 부분들이 때문에 정말 100개 1벌 100개 하자는 거죠. 기술력 확보를 해서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전 좀 그런
욕망이 있습니다. 질문을 잘하자. 질문 잘해야 돼요. 질문을 잘하자를 잊지 않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